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정말 그 부동산 그러면 정말 뭐 세금과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취득세, 뭐 취득하면 또 내는 세금 이제 취득세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냥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사실 그냥 또 세금을 내죠.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 보유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같은 게 또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뭐 내가 사도 세금, 갖고 있어도 세금인데 그럼 팔면 세금 안 내냐? 자, 팔아도 세금을 냅니다. 그렇죠? 또 팔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또 세금을 냅니다. 자, 그래서 참 부동산과 세금이라는 건 또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뭐 최근에는 정말 부동산을 모르고 세금을 모르고 부동산을 한다? 정말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부터 해서 취득세부터 한번 꼼꼼히 살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과거에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부동산 세금할 때 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 워낙 단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그렇죠. 7.10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 부분도 이제 중과 제도가 생기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취득세도 이제는 굉장히 복잡해졌고, 더더구나 취득세도 내가 잘 모르면 또 엄청난 지금 또 세금 부담,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뭐 거의 12%까지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챙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취득세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뭐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그 다음에 세미나 안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죠. 취득세 관련된 부분들이 뭐 작년 이제 7월 10일 기준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과 규정이 또 이렇게 7월 10일로 실제로 법이 바뀐 거는 이제 8월 이제 12일부터가 이제 되겠지만, 또 뭐 내가 이제 그 부분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날짜는 일단은 뭐 2020년 7월 10일 뭐 이렇게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는 뭐 부동산 세금 특히나 취득세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아는 만큼 이제 뭐 아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리면은요. 자, 일단 취득세 뭐 당연히 부동산을 내가 예전에 부동산이 없었는데 부동산을 이제 구입하는 거 사는 어떤 행위가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부동산을 꼭 이제 사는 것만은 아니죠. 내가 뭐 또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취득하는 거, 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취득세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제가 그 들어가기 전에 주요 일정부터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뭐 전체적으로만 제가 한번 살펴드린다면, 자, 일단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세금 관련해서 공시지가인데 이게 표준지가 일단 나오죠. 뭐 우리나라는 50만 개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1월 달에 나오게 되고, 자,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표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주택 공시 같은 게 한 1월 달에 보통 되죠. 자, 그다음에 보통 이제 한 3월 정도가 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뭐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열람을, 이건 표준이 없죠. 이렇게 되고, 자, 일단 중요한 건 4월로 가죠. 대부분이 다. 자, 4월이 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보통 30일, 4월 30일 날 보통 발표가 되죠. 그래서 개별 이제 공시지 가격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뭐 다 호수마다 해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이제 개별 가격들이 이제 다 됩니다. 그러면 요때 이제 뭐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 5월이 되면 그렇죠. 당연히 5월에는 뭐 그 월세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요때 이제 감면 신청도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월 1일이라는 날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세금에서는. 자, 6월 1일자로 해서 누가 집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재산세라든지 뭐 우리가 보통 보유세라고 하죠. 뭐 그 종부세 같은 이런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날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6월 1일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런 게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9월에 가면
내가 이제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9월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9월에 합산 배제 신청을 하셔야 12월에 종부세 뭐 신고 납부할 때 이제 뭐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런 일정들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세금 그 신고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이제 매매를 하죠.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가 30일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이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일단은 뭐 6억 원이 넘어가는 것에 되어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뭐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야 되니까 일단 뭐 서울, 경기, 인천 같은 대부분이 다 해당되니까 그냥 뭐 30일 이내에 일단은 내가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내야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특히나 투기과열지구 뭐 대부분 또 뭐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증빙 자료도 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잔금을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그렇죠. 취득세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요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약간의 뭐 사전 지식 같은 걸 좀 갖고 있으면 좋은데, 뭐 그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 우리가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유상으로 뭐 유상이라는 건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사는 어떤 이런 매매인 경우에 뭐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세금이 달라집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러면 당연히 또 무상이 있겠죠. 무상. 아니 무상으로 네 맞습니다. 바로 증여라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뭐 대부분은 사실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그렇죠. 미리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증여다 이렇게 하는데 요걸 보고 일단 뭐 증여도 어쨌든 돈을 뭐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상속 있죠. 네, 상속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받게 되는, 그래서 무상 취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승계 취득하고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남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들을 받는 걸 보고 우리가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이 아예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던 것 맞습니다. 바로 신축이죠. 신축. 자, 신축이라는 건 뭐 새집, 뭐 우리가 보통 분양 생각하시면 되겠죠.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도 완전히 멸실을 하고 새 집을 이제 짓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승계 취득. 원래 있었던 집을 받는 거하고 이런 원시 취득, 아예 없었던 집을 새로 지어서 내가 취득하는 거하고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정도 유상이냐 무상이냐 승계냐 원시냐 요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뭐 세금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취득세 좀 이제 많이 좀 복잡해졌는데, 일단 유상거래 네, 당연히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매매인 경우에는 취득일이 언제냐, 바로 이 취득일에 따라서 이제 또 뭐 세금을 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취득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계약서 상에 잔금일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잔금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약서 상에는 뭐 7월 30일로 돼 있는데 실제 내가 좀 더 일찍 했어. 그러면 실제 잔금일, 이게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서 상에 아예 잔금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요걸 이제 취득일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기를 미리 했어요. 그러면 등기 날짜. 하여간 요것 중에서 이제 빠른 날짜가 네 되겠고. 자,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자, 증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여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증여는 일단 뭐 내가 새로 이제 받을 때 등기 접수일을 보통 취득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상속. 네, 상속 같은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그 사망일, 요걸 보고 우리가
취득일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 당연히 뭐 원수 취득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시 사용 승인일이 될 수도 있고 사용 승인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사용 승인일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사용을 할 그날부터 우리가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율이 중요하죠.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기본 세율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중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생기면서 복잡해진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일단 기본 세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유상거래는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매매인 경우에는 일단 6억 이하인 경우에는 1%가 되죠. 자, 그러면서 6억부터 이제 초과하면, 자, 6억에서 6.5억, 그러니까 6억 5천, 여기에는 이제 1.33%, 0.33%씩 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6.5에서 7억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67%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7억에서 7.5억 같은 경우에는 2%가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7.5억에서 8억 사이는 2.33%, 그다음에 8억에서 8억 5천인 경우에는 뭐 2.67%. 자, 그다음에 이제 9억인 경우가 3%가 되겠죠. 8.5억에서 9억인 경우가 3%가 되고 9억을 초과해도 3%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 4%까지 이렇게 되죠. 어쨌든 기본 세율은 1%에서 3%까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일단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일단은 뭐 증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일단 기본 세율이 3.5%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3.5%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상속인 경우에는 2.8%가 기본 세율인데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다 이런 경우에는 0.8%만 또 되기 때문에 2%가 감면된다라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자, 원시 취득인 경우에도 상속하고 똑같이 2.8%의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간단한데 사실 취득세가 더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중과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만 알려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의 중과, 그다음에 중과에서 좀 배제되는 방법, 절세하는 방법, 이런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뭐 이제 취득세 요거 잠깐 다루는데 시간이 이런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주제는 서울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해서 뭐 투자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뭐 세금 중에서 절세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법률적인 것이든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또 1대1 개인 상담을 통해서 다 진행을 합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1대1 개인 상담도 이제 다 무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뭐 많은 분들을 제가 모시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2-2638-3956 02-2638-3956으로 미리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잠실 쪽에 복층 오피스텔 한 3천만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걸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잠실 쪽에 있는 이런 복층 오피스텔 같은 거를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가 그 취득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절세 방법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오피스텔을 통해서 뭐 어떤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특히나 주택임대 사업자. 일단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택임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일반 임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주택임대로 한다 그러면 주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일반 임대로 한다 그러면 상가처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일단 내가 주택임대 쪽으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일단 왜 취득세는 중과가 없냐? 바로 오피스텔은
내가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주택 임대로 할지 일반 임대로 할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과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취득세 중과가 없고 또 이 경우에도 85%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죠. 자, 또 하나는 사실 아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오피스텔을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오피스텔은 이게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그렇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바로 내가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이것을 내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자금 조달 계획서도 안 내는 어떤 그런 정말 편리함이 있죠. 사실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이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런 것들이 특히나 증빙 자료까지 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인데 오피스텔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일반 임대 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주택수에도 아예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청약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경우에 주택수에 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겠고 또 자녀들에게 요즘 뭐 사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오피스텔 5천만 원까지 또 뭐 그 증여세도 비과세다 보니까 그래서 청약 가점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그럼 어느 지역을 우리가 봐야 될 거냐? 당연히 오피스텔은 1인 가구들이 많은 곳이고 이 오피스텔은 1인 직장인이 많은 곳이고 그렇죠. 이 오피스텔은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게 바로 잠실 같은 곳이라는 거죠. 일단은 뭐 잠실역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이 안에도 많은 뭐 롯데그룹의 뭐 본사 계열사에서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있고 삼성 SDS가 또 바로 옆에 또 있죠. 자, 여기에다가 롯데월드타워 안에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생활 인프라가 완전히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해서 지금 현재 코엑스의 3배 규모로 해서 거의 2조 원 정도를 들여서 어마어마한 그렇죠. 뭐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뭐 그런 코엑스보다 훨씬 더 큰 기능을 하는 것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또 많은 직장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이고 더더구나 이쪽은 그렇죠. 올림픽공원이 또 이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물론 한강공원도 가까이에 있죠. 그러면서 잠실역의 2호선, 8호선, 몽촌 토성역의 8호선, 한성 백제역의 9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좋고 더더구나 지금 뭐 잠실 주공 5단지라든지 뭐 지금 많은 재건축들이 다 진행되고 나면 고급 주거타운이 형성되고 고급 주거타운이 형성되면 그쪽에 또 많은 고급 주거 인프라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잠실역에서 도보권, 몽촌 토성역에서 뭐 1, 2분 거리, 한성 백제역에서 2, 3분 거리에 있는 그런 복층형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잠실 업무지구 그렇죠. 1, 2인 가구 직주근접 오피스텔 정말 인기 입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대지가 544평에 지상 20층에 367세대 거의 뭐 아파트 수준이죠. 주차도 230대까지 가능한 대단지가 되겠고 그러면서 방이 6.5평이나 되고요. 또 복층 침실이 2.8평인데 자, 복층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일단 공간감, 일단은 개방감이 굉장히 좋겠고 여기에다가 또 그렇죠. 층고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또 높다라는 거죠. 전망도 굉장히 잘 나오는 곳이죠. 자, 그러면서 주차장이 3.6평 정도가 또 등기에 배정이 되는 곳이고 풀 빌트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금액대가 중요하죠. 2억 7,800에서 2억 9,200이면 잠실에서 복층 오피스텔 그것도 트리플 역세권에서 상업지역에 그렇죠. 정말 마지막 2억대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세를 활용한다면 2억 4,800에서 2억 6천이면 3천에서 3,200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강남 한복판에 잠실 한복판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나는 월세를 받는 상가처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1,000에서 2천 정도 생각하시면 월세를 90에서
100만 원 정도 받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는 일반 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또 상가 쪽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다 강남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상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뭐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뭐 그렇죠, 뭐 종부세까지 정말 세금 중과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고가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상가 쪽으로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 게 유리하겠고요. 자, 상권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입지, 문화적 입지, 경제적 입지, 이 세 가지 입지가 다 중요하겠고, 더더구나 개별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과 희소성과 집객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여부가 투자를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신사역 쪽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가로수 상권이라는 것이 뭐 물리적으로는 강남의 행정구역 안에, 서초 행정구역 안에 지금 속해 있죠. 자, 거기에다가 가로수라는 또 문화적 상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압구정 재건축이라든지 반포 재건축이라든지 또 강남역에서 이제 신사역까지 신분당선이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되는 거라든지, 자, 신사역에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오는 그죠, 삼성역까지 이제 위례 신사선이 개통이 된다라든지, 또 건너편은 나중에 한남재개발까지 되는데 이것까지 또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물리적으로 강남 3구 안에 이제 속하게 되겠고, 자, 문화적으로는 가로수 상권이나 로데오 상권이나 강남역 상권은 그대로 같이 흡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도 옆으로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들, 그러니까 경제적 입지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러면서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 그러니까 3호선 신분당선, 위례 신사선 트리플 역세권으로 도보 1분 거리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주간, 야간, 업무, 주거, 평일, 주말 24시간 북적이면서 365일 돌아가는 그런 복합 상권이 되겠고, 그러면서도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인데 790평 넓은 땅 위에 멀티 컴플렉스 20층이 넘는 쌍둥이 빌딩으로 올라가는, 정말 그러면서 800평 규모의 어마어마한 스퀘어를 갖고 있는, 이러다 보니까 자,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인데요. 자, 강남대로 안에서도 10년 만에 공급되는 이런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과 희소성과 뭐 정말 이 안에 집객력까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아도 근데 가격이 문제겠죠. 자, 일단 2층, 3층 기준 했을 때 한 11억대 정도 보면은요, 보증금 1억에 대출 한 7억 정도 활용한다 그러면 3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자, 1층, 나는 무조건 강남대로 신사역 도보 1분 거리 1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9억 정도 생각하시면 보증금 2억에 11억 정도 대출 생각하면 한 6억 정도, 그러니까 3억에서 6억 정도로 강남대로 대로변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이란 주제를 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나서는 또 1대1로 개인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지만 꼭 필요한 분들 오시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 오시다 보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